안녕하세요. 파이썬에서의 병렬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근처에 쉑쉑버거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원프레딕트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처음 개발자 시작은 자바 언어를 메인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다가 이제 작년에 원프레딕트에 합류를 하면서 파이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년차밖에 되지 않은 애기 파이썬 개발자입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병렬 처리를 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사 소개 간단히 하면서 발표 마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렬 처리를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 기밀인데 저는 지구를 지키는 비밀 요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비밀 요원인 걸 밝혔으니까 이제 비밀은 아니게 됐네요. 우주에서는 그 지구를 위협하는 저그라는 외계 생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그 종족이 호시탐탐 우리 지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를 지키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군사 병력을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제 왼편 그림에 보이는 이미지는 배럭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배럭이 하는 역할은 마린이라는 병력을 생산을 하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우측에 총 들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병사가 마린이라고 하는 병사인데 저는 이제부터 저 마린이라는 병사를 뽑아서 지구를 지킬 겁니다. 근데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생산을 해야 지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배럭이라는 건물은 한 번에 하나의 마린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2초씩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린 한 명으로는 지구를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배럭에서 10명의 마린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 총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이제 한 명을 생산하는데 15.2초가 걸린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하게 10명을 생산하려면은 이제 10을 곱한 총 152초가 걸리게 될 겁니다. 이래서는 지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지구를 못 지킵니다. 152초 동안에 이제 훈련만 하다가 이제 외계 종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야 되는 거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마린이라는 병력을 생산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배럭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배럭 하나에서 하던 일을 두 개가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린이 생산되는 속도는 2배만큼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52초가 걸리던 거를 이제 배럭 2개에서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2로 나눠진 76초로 단축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게 병렬 처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어떻게 접했었나 였던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병렬 처리를 접하게 된 계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 직장에서 맡은 제품의 AI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느린 연산 속도를 해결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역할로는 이제 외부에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읽고 읽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연산을 하고 연산된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제 제품의 대시보드에 이제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병렬 처리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앱이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함수는 이제 대표로 4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4 개의 함수들은 이제 무한 루프 안에서 무한히 수행이 되어야 돼요. 외부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 드리고 그에 따른 연산을 실시간으로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일련의 함수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무한히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 트렌드 인포라는 함수가 수행이 끝나면은 두 번째 함수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바이브레이션 함수 수행, 마지막 진단에 대한 함수 실행, 그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첫 번째 트렌드 인포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이제 실시간성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입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첫 번째 함수는 50 초가 걸리고 두 번째는 5 초가 걸리고 13 초, 20 초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한 사이클을 도는데 총 88 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에 비해서 이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리다고 생각을 했고 이 걸리는 시간을 저는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동시에 처리를 한다면 '하나의 사이클을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함수 4 개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게 아닌 이제 각각 동시에 돌린다고 하면은 이제 모든 함수가 이제 한 사이클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 굉장히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시 기준으로 4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제 끝나는 시간은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함수가 끝나는 50 초가 되겠죠. 이제 나머지 5 초나 13 초, 20 초가 걸리던 함수들은 이제 먼저 끝내 놓고 이제 얘까지 끝나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를 이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병렬 처리를 위해서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크게 2 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멀티 프로세싱, 하나는 멀티 스레딩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어서 이제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개념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 멀티 프로세싱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를 여러 개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독립적인 객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그 독립적인 객체, 인스턴스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이제 프로세스 단위가 이제 운영체제 안에서 여러 개가 구성되는 것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프로세스당 그 운영체제로부터 이제 시스템 자원을 할당을 받는데 이제 코드, 데이터, 스택, 힙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각각 갖습니다. 이게 메모리 영역이 다 이제 독립적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그 데이터 자료 구조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멀티 스레딩은 말 그대로 스레드를 여러 개 둔다는 게 이제 멀티 스레딩의 개념인데 이제 스레드라는 것은 프로세스 내에 이제 존재하는 더 작은 개념인데요. 이제 하나의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제 멀티 프로세싱과 다르게 이제 스택이라는 데이터 영역만 이제 각자 할당을 받고 이제 그 외에 코드나 데이터 힙 영역은 이제 같은 프로세스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어 서로 공유하기가 좀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저는 멀티 프로세싱을 선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이제 프로세싱 멀티 프로세싱을 선택한 거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일부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4 개의 함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제 하나의 함수가 에러가 난다고 해도 나머지 3 개는 이제 독립적으로 에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게 개선 포인트 중에 큰 포인트였어 가지고 멀티 프로세싱을 적용해 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배럭이 공격을 받거나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제 파괴가 되어도 다른 배럭들의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일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 배럭 하나가 하나의 프로세스 개념과 많이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멀티 스레딩이라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 공격받고 있는 건물 옆에는 원래 이제 팩토리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이제 없거나 고장 났거나 파괴되었으면은 옆에 있는 건물은 이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장애가 생겨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제가 속도 개선을 하려고 했던 제품의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됐기 때문에 어 멀티 프로세싱을 선택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파이썬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구조의 모양은 요런 식이었습니다. 실행시키고자 하는 4 개의 함수가 무한 루프 안에서 돌고 있었고 매번 함수가 4 개가 동시에 수행되게끔 하고자 했었습니다, 속도 개선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4 개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시 반복문이 돌아서 하나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구조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50 초가 되겠죠. 왜 50 초일까요? 4 개의 함수를 동시에 수행시켰는데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트렌드 인포 요 함수 기준으로 이제 사이클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는 함수 기준으로 사이클이 끝나는 시간이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함수 4 개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우선은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라이브를 불러와야 되고요. 이제 각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 프로세스 객체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각 프로세스마다 수행하고자 하는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 봤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코드 내용은 이제 회사 영업 비밀이라서 자세하게 적지는 못했고 그냥 주석과 패스로 남기면서 파라미터 정도만 1 개짜리 2 개짜리 함수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대로 무한 루프 안에 이제 4 개의 함수를 동시에 실행시키게끔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무한 루프가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멀티 프로세싱을 위한 프로세스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객체를 생성할 때 필수적으로 2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 줘야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타겟이라는 것과 이제 아규먼트 2 개를 필수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타겟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 객체가 수행을 하게 돼 함수명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 줘야 되고요. 이제 아규먼트 쪽에는 해당 함수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tuple 타입으로 넘겨 줘야 프로세스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 파이썬 애기 개발자였다 보니까 요 아규먼트 쪽에 tuple 형태로 넘겨 줘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콤마 없이 그냥 괄호로 감싸서 넘겼었는데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tuple 타입을 명시를 하려면 1 개짜리여도 콤마를 찍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프로세스 객체를 4 개를 생성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4 개의 함수에 대해서 각자 동시에 돌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딱 생성해서 각 변수에 할당을 한 거고요. 트렌드 프로세스, 뭐 프로세스 데이터 프로세스, 바이브레이션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객체 생성만 하면은 이 프로세스 객체에서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할당된 프로세스 객체에 이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지원을 합니다. 요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한 순간 프로세스 내에 정의된 함수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타트를 부르는 순간 요 트렌드 인포라는 함수가 수행이 될 거고, 이제 이 프로세스의 스타트를 호출한 순간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구조로 잘 작동을 할까요? 이제 보시면은 방금과 같은 코드를 돌렸다고 했을 때 구조가 요런 식이 될 겁니다. 이제 각 함수를 프로세스 객체 안에 태우고 각자 동시에 수행이 되게끔 스타트를 시켰는데, 스타트를 시키면은 이제 그 이 두 번째 함수와 세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5 초, 13 초밖에 안 걸리니까 이 하나의 함수가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제 5 초마다 요 함수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됐던 모습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사이클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동시에 처리가 되되 이제 모두 끝나는 거를 기다리고 이제 다음 사이클을 돌리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이제 제가 원했던 구조가 아닌 이제 루프와 상관없이 이제 각자 독립적으로 다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된 부분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일단 리스트 빈 객체를 생성을 했고, 요 리스트에다가 그 생성한 그 프로세스 객체들을 하나씩 다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이유는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프로세스 객체를 기다리도록 이제 join이라는 함수를 그 프로세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이제 join을 걸어 줌으로써 이 루프가 이제 루프 안에서 모든 함수가 진행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적용하실 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구조에 대해서 선행 관계 같은 게 좀 정의가 되어야 하는 주의점이 있고요. 어 그럴 경우에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조인 함수 같은 거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제 각 프로세스마다 종료되기를 적절하게 거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잘 해결됐나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멀티 프로세싱 적용해서 기존에 한 사이클 완료하는데 원래는 300초 가량 소요됐었는데 적용하고 나서 50초 가량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지구도 한 배럭 여러 개 건설해 가지고 병렬 처리 잘 해 가지고 지구도 남몰래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 멀티 프로세싱을 적용했는데 '왜 50 초나 걸릴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이게 50 초가 걸린다는 거는 제일 길게 걸리는 함수가 50 초가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고 또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였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은 저희 프로젝트에 오시면은 이제 저와의 이런 재미있는 개발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백엔드 개발자를 적극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3 개에 대해서 이제 통합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딩의 신 아샬 님까지 합류를 하면서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요 주소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요 같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